이런 지역들은 사실 재개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있겠지라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우리가 여기 서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 대한 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보면 약간 신속통합처럼 그래서 이제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계획돼 있어요.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이라서. 그래서 이런 주택가 개발은 그것보다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건물들처럼 이렇게 상가로 조금 많이 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재개발 이런 거는 좋다. 그렇지. 자, 이제 정리 예, 예, 간단하게 정리. 저희가 이제 대연 더비치 프로듀어 서밋 그 주변에 이제 한번 봤어요, 그죠? 대연동 보고 그다음 넘어가가지고 남천동도 일부 봤는데, 이 주변에 이제 W라든지 남천자해라든지 그외 재건축을 진행하는 애들 유비치라든지 반도라든지 거기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봤어요. 또 밤에 보는 거랑 또 낮에 보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낮에도 한번 와서 임장을 갖다 한번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비치 요 서밋 프로젝트 서밋을 갖다 보러 온 거니까 내일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19일 날 1순위 청약을 해요. 일반 세대가 아마 300몇 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390세대 정도. 이제 그 보시면은 제가 그 분양 내역을 갖다가 드렸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남아있는 세대수 보면은 좋은 거는 다 가져갔죠. 저분들이 당연히 가져갔어요. 그 아까 중에 101동에 아까 중에 45평 같은 경우도 1, 2, 3층 남고 그 다음에 뭐 12, 20몇, 30인가 3개가 있더라고요. 와, 그거 걸린다면 좋겠죠. 대박. 저는 그거는 가치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장이 가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한강을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도시 개발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뷰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뷰가 있으면은 앞에는 낮게 높게 이렇게 소시 설계를 해가지고 뷰를 갖다가 누구나 어느 정도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강에 50층 이상의 신축 이번에 다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강 앞에 50층 건물 들었으면 뒤아들은 한강뷰를 못 봐요. 결국은 부에 1%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뷰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부산도 결국은 강원대나 해운대는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진짜 부자들만의 몇 프로만이 그 눈을 즐길 수 있는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안 잡아놓으면, 물론 과거에 잡았으면 더 좋지만 지금 안 잡아놓으면은 결국은 더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100억대 자산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는 큰 가지점을 알고 가시고, 가격적인 면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각자에 대한 거, 왜냐면은 뭐 강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만 실제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본인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은 맞아. 이 사람 말은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각자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강사님도 왔지만은 CD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아시고 항상 많은 저희도 보면요, 신입 회원들한테 많은 걸 받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한 이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투자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저만의 그런 게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 틀에. 근데 생뻔 신입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런 생각도 하네? 이제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걸 생각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면만 보면 더 프리저 서밋이 비싸요. 자, 대연삼도 저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대연삼을 갖다가 할 때 가격을 갖다 측정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레전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오션 테라스 나왔었죠. 두산 위버드 제니스. 그거 하고 나서 이걸 했었어요. 그때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레전드 보면은 8억, 9억까지 갔나? 8억대에서 이 정도 갔다가 확 빠져가지고 6억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 그 일대에서는 여태까지 안 갔지만 대연동에서는 그래도 레전드 하면은 2위급 되는 대장급이거든요. 그러면 걔가, 물론 이쪽에 이제 대연혁신하고는 조금 가격 차이가, 대연혁신 11억까지 갔으니까요. 그쪽에는 남구 대연구청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학원가도 좀 있고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레전드가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그 옆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 레전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로 앞이잖아요. 정상구역이. 이하가 6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야지 완판되고 딱 적정하고 좋다. 얘가 왜냐면은 연식은 좀 레전드가 됐지만 얘가 대연 3구역보다는 위에요. 대연 3구역 학교가 없어요, 주변에. 아직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대수 많은 거. 그리고
구렁질해가지고 앞에 라인 빼고는 완전 고바이에요. 맞죠? 그죠? 앞에 라인 빼고. 그래 봤을 때는 저는 한 6억에서 7억 넘어가면 좀 안 좋다고 봤는데 분양가 어떻게 했어요? 7억 넘어버렸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종합은 건설사가 평당 440 건설비였는데 인건비 오르고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건설비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평균 660을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7억이 넘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양정,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양정 1구역도 남아있고요. 광안 2도 남아있어요. 대장급들이 있어요. 양정에서 대장급, 양정 1구역. 그 다음에 광안리 수용구 광안 2구역도 대장급이에요. 그것도 잘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이제 그런 애들 잘 지켜봐야 되는데, 양정 1구역도 제가 이제 왜냐면 위에, KCC라든지 양정 3구역이라든지 분양가 대충 비교해 봤을 때 1구역은 대장급이에요. 그 위에 KCC하고 1구역보다 더 좋은 자리거든요. 지하철 바로 밑에라서. 세대수는 좀 작지만은. 그래서 얘를 비교했을 때 KCC가 8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막 5억 후반대, 6억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시세로는 한 6억 정도에서 6억 5천 이 정도 분양하면은 적정선이고 잘 되겠다 했는데 얘도 뭐냐면 이번에 분양가 그 조합은 그 분양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7억 넘게 분양 예정이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하는 거냐면 이제는 다 분양가 그런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 자기가 완판시키려고 해도 이제는 7억 밑으로는 분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지금 양정구역 같은 거 지금 7억 이상. 근데 왜 대형삼이 완판이 돼? 이제 걔는 아직 2년 반, 3년 남았죠. 유치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야. 건설비가 오르고 분양가 계속 오를 거야. 그리고 2년 반에서 3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싸지만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가면 요 지금 더비치 프리저스 및 저는 비싸요. 평당가 치면은, 지금 왜냐면 이렇게 바닥 치고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진짜 운이 좋은 게 지금 탁 치고 아까 말했지만 14개 치고 있잖아요. 주변 애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타이밍 조금만 한 몇 달만 지나서 얘는 완전히 죽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반등되면서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도 올라.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또 오르고 다 계속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오를 거라는 심리가 반영됐는데 딱 단점이 하나가 있죠. 후분양이에요. 내 돈 바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게 안 돼요. 수익률이 안 나요. 왜? 아까 중에 뭐 8사 기준으로 해도 10억대인데 전세가 얼마 받쳐줄 것 같아요? 많이 받아요. 5억이에요. 한 4억대, 후반대, 5억대 초반에 또 물량 쏟아지면은 근데 그나마 이제 대부분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이라서 조합원들은 대부분 입주를 할 거니까 그렇게 전세는 크게 많이 나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주변 아래가 전세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터진 다음에 전세가는 지금 보니까 대연 핵심 같은 경우 한 4억대 정도? 8사 기준 나오더라고요. 그럼 얘도 그렇게까지는 못 받아요. 조금 버티면 한 5억 넘어가겠죠. 근데도 내 생각은 제가 그게 부동산 하고 있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주민시설을 봤으면 쟤는 한 4억대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4억 조금 더 위요. 5억대까지 가려면은 이번 완판이 다 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지나면 한 5억대까지 넘어갈 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분양가를 프레시지도 그렇거든요. 브레시스티지도 8사 기준도 4억을 지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억 받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 돈 현금이 투자를 하려면 전세 낀다 해도 5억 주고 이사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안 나오죠. 또 5, 6억 투자해가지고 얼마 번다고요. 맞죠, 그죠?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제가, 8사 기준으로 해가 11억대 비싸지만은 실거주로 생각하는 데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 따지면은 실거주로 남정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11억, 12억 나와요. 잘 찾으면 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거 잡으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청량을 저는 넣을 거예요. 괜찮은 걸리면 피해 붙어요. 100% 붙어요. 근데 안 좋은 거 걸리면 좀 미분양 날 거냐고 물어보는데 미분양 일부 축소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완판은 될 거예요. 저는 애들은 워낙 입지가 좋아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01동 그런 희소 가치 있는 거 3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런 거 걸리면은 피해 붙겠죠. 근데 당장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19억이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요, 당장에. 근데 물론 저는 업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샤바샤바 말은 6개월 전매 제한이잖아요. 하바샤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뒷거래로 살짝.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내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얼마 못 먹겠죠. 내 돈 내가 메꿔놓고 입주 때 한다면은 피가 어느 정도 많이 붙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3개 정도 남은 거. 근데 그걸 걸리는 거는 신의 영역이죠. 안 될 거예요. 죽어도 안 걸려요, 우리. 죽어도 안 걸려요. 안 걸리고. 그래서 제 같으면은, 제가 일단은 청정은 넣어보지만, 좋은 거, 나쁜 거 걸리면은, 피 안 붙으면 날려버리면 돼요. 이제 점수 많고 한 사람 하지 말고, 그냥 막통. 하나 날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 걸리면 조금 더 붙으면 피 먹고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고요.
실거주를 하면 저는 저희보다는 그 정도 가격이면 남천자에 지금 뷰 나오는 것도 12억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걸 갖다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까보고 나서 입주 당시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그 정도 금액의 뷰가 나오는 게 좀 싸게 나온다면 그때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나오긴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남천자에 아니라도 이것도 전 둘 다 좋게는 봐요. 좋게는 보고 결국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메가마트 자리에 결국은 걔가 분양할 때면 4,500 이상 분양할 것 같아요. 최소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층 올라갈 거고 제가 4,300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4,300 분양 저는 더 한다고 봐요. 쟤보다 무조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도 좋잖아요. 저 남천동이잖아요. 뷰 거의 앞에 더 나와요. 걔들은 그러니까 뒤에 아들은 가리는 거 빼고 앞에 아들은 제 생각에 제가 3,300 가까지에 최고가 찍었잖아요. 분양가 했잖아요. 그 20층, 2층 이상. 그럼 그 애보다는 더 하겠죠. 덜 하지는 절대 덜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걔 올라가고 남천자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 이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로는 접근하기 힘든 게 결국 후분양이라는 가격제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양재일구역은 일반 분양할 거죠. 그래서 2년 뒤, 3년 뒤에 가져갈 수 있는 10%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적 접근도도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광안리도 내년 초쯤에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광안리를 어떻게든 피 주고 사고 싶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딱 쟤는 쟤면은 저는 피 주고 그냥 피 나오는 거 바로 잡을 거야. 5천리터 1억이든. 걔는 정말 걔는 광안자이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걔가 비 나온 것들이 15억 이상 갔었거든요. 그러면 걔가 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광안이 빨리 분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막 했는데 자꾸 늦어지면서 갖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봄 예제 했을 때 그때 했을 때는 10억 예상했거든요. 분양가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제 생각에 11억, 12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서 이 분양가에 대한 그리고 주변의 시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운대하고 또 오늘은 여기만 우리가 대연동하고 수영구만 봤지만은 또 해운대라든지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거 말고도 계속 연계해서 또 임장 같은 경우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들 위해서 저녁에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죠? 또 할 거거든요. 이번 산타 할 거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마무리 할까요 이제? 네, 시드님 총평 네, 한번 해주십시오. 마무리. 네. 네. 프루지오 서밋 소수만이 허락한 단지입니다. 광고에도 나오죠. 그래서 후분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도박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매 제한 걸렸기 때문에 입주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돈이 되시는 분,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 대표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하이엔드급의 어떤 서비스 프리미엄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실거주 겸 투자 겸 그렇게 장기간으로 안 본다, 투자 성향이 강하다 이러면 사실 대체 지역인 곳도 많아요. 대체 단지도 많고. 하나 알려주세요. 뭐 해운대구에 있는 중동 우동 라인들도 지금 이런 가격대에 하고 있습니다.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뭐 꼭 대연동이 아니고 나는 수영 쪽으로 남천 쪽으로 가고 싶다 해도 금방 말씀드린 남천자에 두들겨 봐도 그 가격에 가능합니다.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체 단지들이 제가 생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굳이 여기를 꼭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1300세대 분양하는데 390세대 일반 분양. 너무 작죠? 조합원들의 잔치였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뭐 잡더라도 사실 84P 같은 경우 바다 조망이 가능할 단지들은 몇 개 안 된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청약 경쟁률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많이 도전을 하는데 계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구를 8억 정도 주고 좀 가기에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자 동네인데 25평에 8억 주고 사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대형 평수가 좀 잘 되는 지역인 건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청약을 한번 해볼 건데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안 되면 그만, 그렇게 좀 생각할 테니까 오늘도 디프리 가서 그런 얘기들 고민들 있으시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